안녕하세요. 오늘은 제7과 격언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전 시간의 속담은 널리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우리에게 삶의 지혜와 교훈을 주는 글이었다. 또 한글 속담과 한문 속담으로 겉뜻과 속뜻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오늘은 글귀, 나를 경계하는 글귀, 격언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같이 학습 목표를 읽어보도록 합시다. 7. 나를 경계하는 글귀. 이 단원에서 내 목표는 한문 단문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하기, 한문 격언에 담긴 선인들의 생각을 마음에 새겨 건전한 가치관을 기르기, 한문 문장에서 명령문의 특징을 알고 구별하기. 격언은 유구한 세월 속에서 얻어진 인생의 교훈을 간결하게 표현한 글귀이다. 이 글귀들은 우리 삶의 자세를 바꾸어 놓기도 하고 마음을 위로해 주기도 한다. 이처럼 인생의 길잡이로 삼을 만한 격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 거기 맨 아래 격언 있죠? 선생님이 표시하는 이 격언. 여기에 블랭크를 하시고 격언을 한자로 이 격자에 말씀 원자를 쓴다. 잘 알아두시고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라는 문제가 나오면 격언이다. 특히 속담과 격언을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나온 한자들이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과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죠. 한자들은. 자, 그리고 오늘 생각의 싹틔우기 보면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법한 좌우명들이 있을 겁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 지금 자면 꿈을 꾸지만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그 밖에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자기 좌우명 있으면 한번 써보시고 없는 친구들은 한번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기 인생을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면 좋겠지요. 그 예가 옆에 나와 있네요. 어둠이 깊으면 새벽이 가깝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변화의 첫걸음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자기 곁에 적어두고 자주 보고 싶은 글귀를 메모지에 적어보자.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선생님의 요즘 이 좌우명 꼭 한 개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요. 요즘은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행동하기에 앞서서 생각을 하라, 이런 말들도 있고요. 오늘은 이러한 선인들의 격언 6개가 나와 있습니다. 어렵다 하면 어렵고 또 쉽다 하면 쉬울 텐데요.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펜을 들고 거기다 메모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어에 나오는 유명한 문장입니다. 도금을 한번 써볼까요? 기소불욕 물시어인하라. 자, 뭐뭐하라 이렇게 해석되는 것을 한문에서는 명령문이라고 합니다. 한자대로 보죠. 해석 순서를 한번 그대로 적어보세요. 1, 4, 3, 2, 8, 7, 6, 5 하나하나 봅시다. 기, 자기 자신을 의미합니다. 1인칭 대명사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 다음에 2번이니까 욕으로 가야겠죠. 하고자 할 욕, 하고자 하다. 근데 불자가 있네요. 불은 부정사죠. 뭐뭐하지 않다. 그래서 불욕이란 하고자 하지 않다. 바소자, 4번에 바소자는 뭐뭐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해석을 해보면 자기 자신이 하고자 하지 않는 것, 자기 자신이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물의 왕 별표 하나 하시고 금지사라고 쓰세요. 금지사는 뭐뭐하지 말라라고 해석이 되는 명령문을 이끄는 한자로 금지형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해석 순서는 8, 7, 6, 5라고 했으니까 5부터 가죠. 여기서 사람 인자는 타인을 가리켜요. 다른 사람. 어는 대상을 나타내는 어조사로 뭐뭐에게라고 풀이가 되고
어자가 나오면 뒤에 사람이나 대상, 장소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러므로 여기서는 대상을 나타내니까 타인에게, 남에게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시는 베풀 시자입니다. 베풀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자, 이 말의 속뜻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마라. 그 말의 의미는 내가 하기 싫으면 남도 하기 싫다. 또 내가 하고 싶어 하면 남도 하고 싶은 것이다. 따라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봐라. 처지를 바꾸어 생각하다. 생각나는 한자성어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역지사지. 역지사지란 한자성어를 연상시키는 격언입니다. 이 문장도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기소불용 물시어인 이 문장과 관계 깊은 성어는 이렇게 물으면 역지사지 이렇게 답을 하거나 혹은 역지사지의 의미를 지니는 격언은 그러면 기소불용 물시어인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타인에게 남에게 베풀지 마라 시키지 마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라 아주 좋은 문장입니다. 두 번째는 명심보감이라는 책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시은 물구보하고 여인 물추해하라. 자, 똑같은 형태가 반복적으로 쓰였을 때 한문에서는 대꾸라고 합니다. 자, 같은 글자들이 반복적으로 쓰이고 있죠. 자, 시작. 종이 쳐버렸네요. 계속해 보겠습니다. 시은 물구보. 자, 해석 순서를 한번 적어보세요. 해석 순서는 21543. 21543. 그 다음 여인 물추회 76198. 76198. 그럼 일자 순서에 따라서 가볼게요. 시, 은. 자, 은이 1번이죠. 은혜 은자입니다. 은혜를 시 아까 했죠. 베풀다. 은혜를 베풀었으면 물구보 보부터 와야겠죠. 보답하다. 보답을 구할 구자 구하지 말라. 자, 말 물자는 아까 금지사라고 얘기를 했고 명령형을 이끈다 그랬죠. 은혜를 베풀었으면 보답을 구하지 말고 똑같은 방식으로 여인 이때 인자도 남타인입니다. 다른 사람, 타인에게 여는 주다란 뜻입니다. 타인에게 무언가를 주었으면 물추회하라. 추회는 미루어 후회하다. 다른 말로 후회의 의미입니다. 아니 말 물자가 있으니까 물추회는 후회하지 말라. 연달아서 해석을 해보죠. 은혜를 베풀었으면 보답을 구하지 말고 남에게 주었거든 후회하지 마라. 속뜻이 뭘까요? 이 말의 속뜻은 기껏 남에게 은혜를 베풀거나 해놓고 나서 후회하거나 보답을 바란다면 이건 진심 어린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베풀고 남에게 무언가를 줄 때는 진심으로 후회 없이 해야 한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장, 옥불탁이면 불성기요 인불학이면 부지도라. 해석 순서를 한번 불러드릴게요. 해석 순서 132654 132654 798 12 11 10 얘기라는 책에 나오는 유명한 문장입니다. 옥, 구슬옥자죠. 옥은 돌멩이 옥입니다. 옥이라는 돌은 탁하지 않으면 탁이라는 말은 쪼는 겁니다. 끌이나 정, 망치 같은 거 이렇게 다듬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다듬다의 의미입니다. 옥은 쪼지 않으면, 다듬지 않으면 불성기요. 그릇 기자부터 그릇을 이루지 못하고. 그죠? 옥을 다듬어야 우리가 옥으로 된 그릇을 얻을 수 있죠. 목걸이, 반지, 심지어 옥돌, 침대까지도 다듬어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내버려두면 옥돌일 뿐이죠. 자, 앞에 나온 문장은 뒤에 문장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라고 그래요. 아까 대꾸법 얘기를 했었죠. 옥돌도 다듬지 않으면 그릇을 이루지 못하고 예니까 뭐뭐 하듯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인불학 사람 인자 배울 학자니까 사람도 배우지 아니하면
부지도라. 여기서 부로 읽었죠. 위에 거 할 때는 기소 불욕할 때는 불이었는데 부지도 할 때는 부로 읽는다는 것. 자, 여기 별표 해 놓으시고, 이 불과 부는 아니 불로도 읽히고 아니 부로도 읽히는데, 이 한자는 뒤에 오는 한자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불로 읽기도 하고 부로 읽기도 합니다. 뒤에 오는 한자의 초성이 디귿이나 지읒으로 시작될 때는 부로 읽어주고 그 나머지는 불로 읽습니다. 그럼 뒤에 나오는 지자가 알지자가 지읒이죠. 그래서 불지라 하지 않고 부지 이렇게 합니다. 그럼 부지니까 알지 못한다가 되고 도를 알지 못한다. 연달아 해석해보면 옥은 다듬지 않으면 그릇을 이루지 못하듯이 사람도 배우지 아니하면 도를 알지 못한다. 선생님, 도가 뭡니까? 여기서는 도란 올바른 삶의 이치나 방법 혹은 진리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문장이 주는 속뜻은 뭘까요? 배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배움의 중요성,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들도 다 배움이겠죠. 살아가는 것 모두가 다 배움이고 배움의 목적은 삶의 올바른 이치나 도리겠죠. 따라서 이 문장에서 핵심어를 찾아라 라는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은 배움의 중요성 했으니까 학이 핵심어가 됩니다. 학. 한 번만 더 해석을 하죠. 옥은 다듬지 않으면 그릇을 이루지 못하듯 사람도 배우지 아니하면 도를 알지 못한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관자라는 책인데요. 이 관자라는 책은 제 나라의 관중의 어록입니다. 1년 지게는 막여 수곡이요 10년 지게는 막여 수목이요 종신 지게는 막여 수인이라. 똑같은 형태가 3번 반복되죠. 이런 문장 수사법을 중첩법이라고 하는데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몰라도 좋습니다. 대꾸가 일어나는데 대꾸가 짝이 하나 안 맞는 대꾸를 중첩법이라고 합니다. 1년 지게 해석 순서는 1, 2, 3, 4가 됩니다. 1년 지게니까 1년의 계획. 어렵지 않죠? 앞부분만 먼저 보면 10년 지게는 그러면 1, 2, 3, 4 10년의 계획. 종신지게는 종신은 몸을 마치다. 술목관계를 해석해야 되니까 이 몸을 마치다. 종신, 몸을 마치다. 이 원래는 2, 1, 3, 4로 해석돼야 되나 종신을 하나의 단어로 평생으로 해석하면 1, 2, 3, 4도 가능합니다. 그럼 대꾸라고 그랬으니까 1, 2, 3, 4로 가죠. 종신지계, 평생의 계획은 그러니까 종신이 몸을 마치다니까 평생으로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면 막여 3번 나오죠. 자, 막여에다가 빨간색으로 네모 박스를 해 놓으시고 이렇게 써 놓으세요. 비교라고 쓰시고 뭐뭐만한 것이 없다. 비교 해놓고 뭐뭐만한 것이 없다. 따라서 A 막여 B라는 문장인데요. A는 B만한 것이 없다. A는 B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거나 A는 B가 최고로 좋다 라는 의미로 최상급 비교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해석하면 1년 지게는 막여 수곡이라. 1년의 계획은 수곡만한 것이 없다. 수곡이 최고다. 이렇게 되겠죠. 10년 지게는 막여 수목이다. 그랬으니까 10년의 계획은 수목이 최고다. 수목만한 것이 없다. 종신지계, 평생의 계획은 막여 수인, 수인만한 것이 없다. 수인이 최고다. 그럼 우리는 수곡, 수목, 수인, 숫자를 먼저 봐야 되겠죠. 이 숫자는 자, 옆에다 쓰세요. 명사로 쓰일 때는 나무 숫자입니다. 나무. 생각나는 한자성어가 있어야 되는데 바람과 나무에 탄식할 때 나왔죠. 풍수지탄. 나무 숫자인데 얘가 동사로 쓰일 때에는 나무, 곡식 따위를 심다라는 동사가 돼요. 여기서는 심다가 되겠죠. 곡은 곡식 곡자니까 1년의 계획은 곡식을 심는 것만한 것이 없고 수목은 나무를 심다가 되니까 10년의 계획은 나무를 심는 것만한 것이 없고 종신지계는 막여 수인이니까 평생의 계획은 사람을 심는 것만한 것이 없다. 아, 이때 심다의 의미는 사람을 땅에다 심는다는 뜻이 아니고 가르치다, 교육하다의 뜻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가 될 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메모를 잘 해놓으세요. 첫 번째, 이 글 전체 문장의 핵심어는 그러면 수인. 그래서 사람을 가르치다, 교육하다.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핵심어는 수인이라는 거. 두 번째, 막여. 공통적으로 쓰이는 막여의 기능은 비교. 뭐뭐만한 것이 없다 했으니까 비교를 나타낸다. 세 번째는 숫자가 어떤 뜻으로 해석되느냐. 이때 숫자는 동사 혹은 서술어로 심다의 뜻이라는 것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문장 전체 한 번만 더 읽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1년의 계획은 곡식을 심는 것만 한 것이 없고 10년의 계획은 나무를 심는 것만 한 것이 없고 평생의 계획은 사람을 기르는 것, 교육하는 것만 한 것이 없다. 교육의 중요성. 자, 관자라는 책에 나옵니다. 여러분 교과서 55쪽에 보면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좋은 격언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교과서를 한 장 넘겨서 한 줌, 햇살 한 줌, 마음에 새기는 글 좌우명.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햇살 한 줌, 마음에 새기는 글 좌우명. 예로부터 우리 선인들은 자신을 경계할 수 있는 글귀를 곁에 적어두고 수시로 보며 행실을 단속하였다. 이러한 글귀를 좌우명이라고 하는데 이는 후한시대의 학자 최원이 자리의 오른쪽에 인생의 나침반이 될 좋은 글귀를 새겨 반성의 수단으로 삼았던 일에서 유래하였다. 자, 잘 들었죠? 좌자는 우리가 앉을 좌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리 좌자입니다. 자리. 자리라고 하는 것은 꼭 그럼 의자여야 됩니까? 책상에 꼭 오른편에 써야 됩니까?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에서 자리의 의미는 늘 생활하는 곳, 자신이 많이 생활하는 곳을 의미하고 오른쪽이란 선생님 저 왼손잡이인데 왼쪽에 있으면 안 되나요? 그럼 좌자명인가요? 그게 아니라 오른쪽 우자라는 것은 곁, 주변이란 뜻이 됩니다. 따라서 좌우명이란 자기가 늘 생활하는 곳 주변에 새길 명자니까 새겨놓고 삶의 지침으로 삼는 글을 좌우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꼭 좌우명 한두 개쯤은 만들기 바랍니다. 그럼 은나라 탕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책을 한 장 넘기겠습니다. 책을 한 장 넘기겠습니다. 구일신, 일일신, 우일신. 대학. 진실로 날로 새로워지려거든 나날이 새롭게 하고 또 날로 새롭게 하라. 윗글은 중국 상나라의 탕 임금이 세숫띠아에 새겨놓은 글귀다. 탕 임금은 마음의 악을 소구하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서 세숫띠아에 위와 같은 구절을 새겨두고 매일 들여다보며 태만하고 오만한 마음을 교정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문장도 많은 사람들이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격언입니다. 여기서 나온 한자성어를 5글자로 일신, 우일신, 자, 구자를 빼고 일신, 우일신 이렇게 합니다. 일신, 우일신. 신자가 3번이나 들어가죠. 구일신, 일일신, 우일신.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 아래 보겠습니다. 격언의 재구성 해가지고 오늘 공부한 것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책의 빈칸에 메모를 해보세요. 선인들이 남긴 격언을 현대 우리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문장으로 재구성해보자. 기소부령 물시어인은 내가 하기 싫으면 남도 하기 싫은 법이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고 그 밑에 여러분이 한번 써봅시다. 이제 시은 물구보 여인 물추회. 은혜를 베풀었으면 보답을 구하지 말고 남에게 주었거든 후회하지 마라. 이 말의 의미는 좋은 일을 했으면 그 이상의 것을 바라지 말아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옥불탁이면 불성기요 임불학이면 부지도라. 옥은 다듬지 않으면 그릇을 이루지 못하고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면 도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의 의미는 교육의 중요성이라고 했으니까 사람은 배워야 사람다워진다. 1년지게는 막여 수곡이요 10년지게는 막여 수목이요 종신지게는 막여 수인이라.
1년의 계획은 곡식을 심는 것이 가장 좋고 10년의 계획은 나무를 심는 것이 좋고 평생의 계획은 사람을 기르는 것이 좋다. 이 말의 의미는 인생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은 사람을 기르는 것, 가르치는 것, 교육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된다. 메모를 잘 해놨겠죠. 자, 그 다음 붓수로 보는 한자 사람 인자가 옆으로 쓰이면 변형 붓수라고 하여 사람 인 모양이 바뀌죠. 이런 붓수를 변형 붓수라고 하는데요. 주로 사람의 행동이나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인자가 들어가면 모든 한자에서 붓수가 된다는 것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끼 읽게 읽어만 보죠. 끼 읽게 뛰어날 걸, 기울경, 겨우근, 곁방, 스님승, 짝우, 빛채 모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 삶의 지침이 되는 성어들이 나와요. 많이 들어본 경우도 있고 안 들어본 경우도 있는데 한번 메모를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만 보죠. 삶의 지침이 되는 성어. 성어 중에는 우리가 인생의 지침으로 삼을 만한 철학이 담긴 것들이 많다. 좌충우돌하는 우리의 인생길을 바르게 인도해 줄 수 있는 성어를 알아보자. 역지사지,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해봄. 외유내강, 겉으로는 부드러우나 속은 곧고 굳셈. 과유불급,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음. 불치하문,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음. 고진감래,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옴. 유비무한,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음. 적소성대, 작거나 적은 것도 쌓이면 크고 많아짐. 초지일관, 처음 세운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감. 개과천선, 지난날의 잘못을 고쳐 착하게 됨. 자, 잘 들으셨죠? 이번 중간고사 시험이 이제 오늘은 이제 저는 18일 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18일 날 나왔는데 아마도 곧 고지가 될 텐데요. 이번 한문 시험 중간고사에 봅니다. 한문 시험은 주로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는데요. 한자 성어 위주로 출제가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시험 범위는 이제 나와서 알려드리겠지만 한자 성어 위주로 시험이 나오고 여러분 한문 홈페이지 있죠. 학교 홈페이지에 예상 문제가 각 과별로 실려 있습니다. 한번 꼭 문제를 출력해 하셔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대부분 선생님 수업 시간에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도 9개의 한자 성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해석 순서만 한번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역지사지 그러면 2143 이때 역자가 바꾸다라고 해석된다는 거 전에 한번 설명했습니다. 처지, 땅 지자는 처지를 말해요.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다. 방금 어떤 격언이 떠올라야 됩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마라. 기소구령 물시어인과 관련이 깊다 했고 외유내강 1, 2, 3, 4의 해석 순서네요. 바깥은 부드러우나 안은 굳세다. 과유불급 과는 지나친 것을 말하니까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다. 1, 4, 3, 2 중용과 관련이 깊습니다. 중용 지나치지도 넘치지도 마라 그랬으니까 부족하지도 않는다. 1, 4, 3, 2 불치하문 4, 3, 1, 2 아래 하자 아랫사람입니다.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진정한 배움의 자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랫사람에게 묻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고진감래 1, 2, 3, 4의 해석 순서입니다. 1, 2, 3, 4 고통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 유비무한 2, 1, 4, 3 준비가 있으면 근심이 없다. 적소성대도 2, 1, 4, 3 작은 것이 쌓여 큰 것을 이룬다. 초지일관 1, 2, 3, 4네요. 처음에 먹은 뜻이 한결같이 꿰뚫고 나간다.
개과천선 2143 허물을 고쳐 좋은 곳으로 옮긴다. 자, 여기서 나온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한자 성어냐 이런 문제와 이 성어가 지닌 속뜻 혹은 해석 순서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의 씨앗 터뜨리기. 다음 노트에 정리한 내용 중 바르지 않는 것은 아주 좋은 문제네요. 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자의 풀이 맞습니다. 읽기 맞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남에게 양보하라는 뜻이 아니죠.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마라. 역지사지와 관련이 깊다고 했으니까 3번이 답입니다. 중심 내용, 문장의 유형 맞습니다. 명령문 혹은 금지형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좋은 문제네요. 2번, 다음 문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아까 핵심어란 얘기했죠. 여기 공자가 한 말이다 그런 얘기 했었고 얘기라는 책에 나온다 그랬습니다. 옥은 다듬지 않으면 그릇을 이루지 못하고 사람은 뭐 하지 않으면 도를 알지 못한다. 따라서 배움의 중요성이다. 배움. 핵심어는 학이라고 그랬죠. 학. 그래서 학의 뜻이 배움이 됩니다. 세 번째, 다음 학생에게 해줄 수 있는 말로 적절한 것. 자, 어떤 여학생인데요. 휴, 어제 자선냄비에 기부하지 않았으면 갖고 싶었던 책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자, 자선냄비에 어떤 좋은 일을 기부를 했네요. 그래 놓고 후회를 하고 있네요. 좋은 일을 했으면 후회하지 마라. 어떤 격언인지 여러분 알겠죠? 뭐뭐하지 말라의 뜻을 지닌 한자만 알아도 풀 수가 있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은혜를 베풀었으면 보답을 구하지 말고 남에게 주었거든, 기부한 거니까 준 거네요. 주었거든 후회하지 마라. 여러분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4번, 다음 문장을 좌우명으로 함께 적절한 사람. 1년의 계획은 곡식을 심는 것만한 것이 없다. 자, 곡식을 심는 사람은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 농부. 아, 좋네요. 그럼 여기서 좀 바꿔서 만약에 이걸 세 번째 문장 우리가 종신지계로 바꾼다면 평생토록 해야 될 일은 막여 수인이라. 이거에 바뀌었다면 답은 뭐가 될까요? 교사. 그렇지, 가르치는 교육자가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59쪽에 단원 마무리, 자, 6과 7과 속담과 경언에서 단원 학습 목표 성취도를 스스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읽어보시고 자신의 평가 그래프를 꼭 그려보시기 바라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하단에 쪽이 나와 있죠. 47쪽, 49쪽 이렇게 쪽이 나와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 한 번만 더 공지를 해드리면 이번 중간고사는 객관식 33문항이 되겠습니다. 시험 문항은 예상 문제에 올려놓은 문제 중심의 시험을 출제를 하겠고, 한자 성어 위주로 출제를 하겠습니다. 틈 나는 대로 출력하셔서 꼭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